네, 반갑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대변인 강미정입니다. 전국을 방방곡곡 골목골목 누비는 경청 투어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1차에 우리 한번 라이브 했었죠. 오늘도 2차 투어 마치면서 마무리 라이브 찾아뵙게 됐습니다. 먼저 다 아실만한 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명. 그리고 너무 반가운 얼굴입니다. 정은경 총괄 선대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정은경. 한준호 공동 선대위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안준영 대변인님. 반갑습니다. 잘하시네. 그 뉴스 공장 아침에 그거 하러 가시는 많이 들었습니다. 와! 네, 이번 2차 경청 투어는 3일 동안 무려 16개 시군, 지난번에 18개 시군을 돌았는데요. 이번에는 16개 시군을 방문했습니다. 1차 경청 투어가 서해 번쩍이었거든요. 이번에는 동해 번쩍입니다. 예, 동해 번쩍. 이재명 후보님, 2차 경청 투어 동해 번쩍 어떠셨나요? 이렇게 이걸 또 소리를 줄여야 돼. 네. 안 그래, 소리가 안 들리지? 방문했습니다. 1차 경청 투어가 왜 안 되지? 오른쪽. 네. 이번에는 이게 말을 안 되네? 동해 번쩍. 됐습니다. 늘 댓글을 확인하시면서. 아, 내가 네. 여기 봐야 돼. 그렇습니다. 여기. 네. 네. 그렇네요. 근데 지역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데 하루하루 다르게 계속 반응해 주신 분도 많고, 반응 강도도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이게 하루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약세 지역이라고 보통 생각했던 지역들도, 원래 여기가 이런 곳이었나? 이런 생각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환영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해주셔서 힘이 많이 납니다. 저희 양평에서 시작을 해서 네. 쭉 이제 중부 지역을 돌고 있는데 좀 어떤 말이 잘 가장 기억에 남는지. 우리는 아무래도 네. 가정집보다는 이제 영업집을 많이 가보게 되고, 접촉하는 분들이 되게 자영업자분들이신데, 이분들이 뭐 천마디가 그러죠. 장사 안 돼요. 좀 먹고 살게 해주세요. 경제 좀 살려주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고, 뭐 정치가 해야 될 일이 원래 등 따시고 배부르면 최고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경제 환경이 너무 나쁜데 경제를 어떻게든 회복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마이너스 성장한 경우가 언제였던가 싶은데요. 이번 1분기가 지금 마이너스 성장했다는 거잖아요. 성장이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거 엄청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일정 정도 성장을 하면 네. 견딜만 하고, 많이 성장하면 좀 괜찮아 보이는데,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은 항상 할 수가 없습니다. 줄어든다는 뜻이잖아요. 참, 그걸 보면 정말 심각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느끼는 고통의 크기가, 뭐 제가 다 느끼진 못할 텐데, 볼 때마다 미안하고 그러죠. 근데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후보님한테 힘내세요라고 거꾸로 많이 응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요즘 많이 바뀌었어요. 네, 제가 네. 힘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힘내세요. 그랬더니, 네. 힘낼게요! 이런 거 요새 많아졌어요. 힘낼게요라고도 많이 말씀하시고. 네. 꼭 당선되세요. 그러시던 분들이 요즘, 저희가 당선시켜드릴게요. 저희가 아이고, 제가 네네네. 할게요, 뭐 국민이 할게요. 이런 국민이 거. 할게요. 저희가 만들어 드릴게요. 당선시켜 드릴게요. 맞아요. 네. 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번 경청 투어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재명 후보님을 따뜻하고 정말 뜨겁게 맞이해 주셨는데 오늘 이 인기를 위협하실 분이 함께 여기 계십니다. 원래는 벌써 웃으시면 어떡해요. 못 오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원래. 맞아요. 네, 인기를 정말 위협하는 분이 오셨습니다. 정경 위원장님, 네, 네. 처음 투어에 같이 하셨는데 조금 어떠셨어요? 놀라시기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네. 태어나서 처음으로 현장 투어를 와봤어요. 그래서 처음엔 되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지역을 다닐수록 이제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님께 거는 기대가 너무 크구나, 바라는 그런 게 너무 크구나라는 걸 느꼈고, 후보님도 말씀하셨지만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 빨리 경제를 살려달라라는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이재명 후보께서 그 일일이 그 책에다가 이름 확인하고 사인하고 해서 이제 일일이 정성스럽게 그걸 써주시고 또 많은 정책 제안들도
잘 받아주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현실적인 대안도 제시하시고 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세상 차도나무 같이 생긴 도시남자 같은 우리 한준호 위원장님이 네. 전북의 아들이라고 여기 써 있어요. 전주 네. 사람인데 전주. 그러면 좀 더 경청 투어 이제 전주 부근을 돌았으니까 네. 어떠셨는지 또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장수, 진안 그리고 임실 돌고 전주 찍고 제가 여기로 다시 합류를 했는데 근데 전라북도는 늘 돌 때마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뭔가 호남 같지만 호남 같지 않고 또 호남 내에서도 좀 소외되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희 이제 국토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최근에 대광이법이 전라북도가 광역시가 없다 보니까 유일하게 소외돼 있어서 그 부분에 좀 집중했던 기억이 나는데 다녀보니까 다 그런 얘기 하세요. 우리 전북은 더 소외돼 있다. 뭐 진안 가면 우리는 무주보다 소외돼 있다. 무주 가면 전주보다 소외돼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좀 더 챙겨봐야 되겠다 싶고 이번 공동선대위원장을 하면서 제가 전라북도를 또 책임지게 돼서 조금 더 곳곳을 더 많이 다녀봐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고 왔습니다. 네. 장수는 또 선산이 있는 네네, 장수는 저희 마을이었다고. 작은 할아버지께서 사시는 곳이죠. 네, 그러니까 전북과 인연이 정말 독특한 그런 인연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북 담당 최고인이시죠. 그러니까요. 전북 담당 선대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좀 강행군을 하다 보니까 참 몸도 마음도 지칠만도 한데 또 왕기령 대변인님도 이번에 좀 많이 드셨죠? 네. 이번에는 이번에는 네. 드셨죠? 지난번에 그 핫도그 핫도그. 들고 와서 네, 좀 아쉬웠는데 오늘은 또 첫 일정부터 인삼을 먹고 시작해서 아주 네, 진한 힘을 내서 다녔습니다. 영상에는 강냉이도 못 드셨다는 영상이 있어요. 나는 옆에서 먹고 싶은데 네. 그 김현정 네. 본부장이 자기만 먹고 있다고. 혼자서 네. 강냉이 혼자 드신 것처럼 해가지고 욕도 혼자서 드시고 많이 억울해 하셨지만 김현정 영상으로는. 특파께서, 네. 네, 네. 이렇게 골목골목을 다니다 보니까 이게 매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5월이 또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5월 5일엔 어린이날 그리고 뭐 부처님 오시는 날이기도 했지만 골목골목 아이들이 정말 많았고요. 그리고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지나치지 못하는 게 바로 아이들 손 들고 있으면 꼭 네. 일부러 돌아서서라도 같이 사진 찍고 그래서 아빠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네네네. 네. 어떠셨어요? 네. 저는 뭐 우리 어린이들 보면 너무 행복하죠. 보기만 해도. 그리고 제 어릴 때 기억 때문에 그런데 그 우리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여성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참 개혁적이었어요. 그때 그 학교 옆에 논도사 가지고 운동장도 넓히시고 또 나무도 마음껏 심고. 뛰어놀으라고. 네. 그리고 우리 보고 그 수학여행 가라. 우리는 수학여행은 돈이 없어 못 가니까. 그 동네 주민한테 어린이들 일 시킬 거리를 만들고 돌 주서 내는 거 하면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어른은 일단 600원인데 우리는 200원, 네. 100원 받는 걸로. 그걸로 수학여행들을 만들어서 그런 분이 계셨는데 헬리콥터를 어느 날 부른 거예요. 이분이 작업을 해가지고 겨울에 헬리콥터를 불러 애들 뭐 전부 다 논에 다 나오라 그래가지고 겨울에 70원 4, 5년 네, 네. 쯤 됐겠죠. 헬리콥터가 날라오고 저쪽에서 쭉 날라오고 그 얼마나 신기해요. 우리 맨날 그 하늘 날아가면 돌 던지고 그랬는데 근데 그게 저기서 나타나서 요만하던 게 쫙 커지면서 그 영화 장면 있잖아요. 신기하셨겠네요. 신기한 뭐 보니까 엄청 큰 거야 이게. 근데 그거 우리 만져보고 그랬거든. 앉아서 착륙해서 착륙했죠. 논에다가 착륙하니까 우리 보여주려고 일부러 헬기를 부른 거예요. 대단하시죠? 예, 대단한 분이죠. 네네네. 그래서 우리 헬기도 만져보고 이랬는데 근데 그 헬기가 또 이렇게 떠서 쫙 날아간 장면이 있는데 그래서 영화 장면이 이렇게 네네. 뭐가 이렇게 휙 날아오는 거 좋아해. 제 기억이 그치? 그래서 어린이들한테는 네. 그 순간순간이 소중한 순간인데 저를 보겠다고 그 나이에 네. 무등 타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그냥 얼마나 또 섭섭하겠어요. 그래도 할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싫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농담을 아니에요. 할아버지 농담이라고 아니다. 하시기에는 많이 정정하시던데. 할아버지 아니다. 진짜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나오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 어제 어떤 정말 분은 많았죠. 다자녀라고 자랑하시기도 자랑하시죠. 오늘 세 번째 네. 임신하신 임신부도 계셨어요. 그래서 정말 꼭 보여주고 싶어서 아이들이 또 제일 직접적으로 여기 좀 찍어주세요 이런 아이들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5월 5일 잡다 했는데 우리 정은경 위원장님은
가족의 달이 좀 더 특별하지 않을까 싶어요. 워낙에 국민의 일상을 지키셨던 네. 일을 네. 전면에서 하셨고 네. 사실 지금도 그 일상이라는 소중한 말을 하시잖아요. 어떠셨어요? 이게 가정의 달에 이렇게 나와서 보시는 분들. 예전 코로나 때 생각이 좀 났어요. 그때 이제 저희가 2인 집합 제한까지 한 적도 있었고, 또 명절 때는, 고향 가시지 않는 게 효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잖아요. 부모님을 안 뵙는 게 효도라고 이렇게 했던 건데, 다행히 국민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코로나는 잘 극복했는데, 이 내란 사태로 다시 또 막 일상이 불안해지고 다들 내란 때문에 불면증 그리고 화병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조금 저도 굉장히 답답했고 빨리 이 일상을 회복해야 되겠다. 저도 빨리 소소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소망이 굉장히 간절했습니다. 한준호 위원장님은 지금 네. 전북의 아들, 네. 전북 민심 네. 들어보셨을 때 네. 어떤 게 좀 가장 기억에 남고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전라북도 사람들만의 소외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호남의 카테고리 안에 놓고 보면은 뭔가 호남을 챙기면 다 챙긴 것 같은데 또 전북이 다르고 전남이 다르고 또 광주가 다르고 그래서 전라북도만의 이 그 외로움을 좀 달래줄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전라북도만의 발전 방안들을 좀 제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난번 잼버리 대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억울했죠? 세상에. 맞아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네. 거기 지역이가 그 그러니까요. 책임을 조사받고 네. 네. 황당무계했어요.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다행히 이번에 이제 전라북도가 그 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선수로 이제 일단 뽑혀서 물론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한국이 선정이 되고 네. 전라북도가 선정이 되면 좋을 텐데 뭐 그런 점들을 조금 더 좀 챙겨가지고 보살펴주고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말씀을 좀 저도 드리면은 전북은 네. 소위 삼중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도권 대비 지방 차별. 네. 근데 이 1차를 모든 지방이 가지고 있는 거고 영남 대 호남에서 호남 차별. 네. 요 이게 있고요. 호남 안에서 전북 차별. 이 세 가지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네. 제가 몇 년 전에 그걸 알았어요. 그러셨어요? 네. 네. 저번 대선 그 이전에 대선 운동을 다니면서 아. 그때 알게 됐는데 저희가 이제 나름 배려를 한다고 전북 전주를 먼저 갔다가 광주 전남을 가면은 네. 지나가는 길에서 그렇지. 그다음에 그래서 그러면 광주 전남 먼저 갔다가 네. 그 다음 가면은 우리가 후순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네. 일정을 묶지 않아요. 네네네. 전북 따로. 일정은 아예 네. 따로. 아.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한 이틀 3일 텀을 또 가면 해봤어요. 네. 그래도 똑같이. 그래서 아예 딴 지역처럼 전북만을 네. 위해. 완전히 뗍니다. 그러니까 전남, 광주, 전남 갈 때는 아예 전북. 차라리 충청도로 갔다 가고, 그 네, 차라리 그게 충청도로 나을 수 갔다가 있어요. 가고, 네. 올라갈 때 충청도를 또 이렇게 하지, 전북을 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이 말투도 그렇고 오히려 충청도 쪽하고 좀 가깝습니다. 전라북도. 이게 사실은 좀 슬픈 일인데, 이게 워낙 지방사정이 나쁘다 보니까요. 그냥 섭섭하고, 네. 억울하고, 근데 그게 소외감으로, 지역차별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이 잘 살아야 네.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래도 경험이 가르쳐 준 네. 또 나름의 지혜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슬픈 지혜죠. 맞아요. 저희도 생각 같아선 옆 지역이면 다 더 좋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다는 걸 이렇게 다녀보면서 각각 특색을 더 네. 알게 되더라고요. 좀 지금부터는 조금 특별한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제 준비하셔야 돼요. 자, 2차 투어에 행복했던 시간을 좀 줄여서 이행시. 저는 생각보다 후보님이 지난번에 잘사니스트로도 오행시를 너무 잘하셔서 제가 찾은 결과라고도 얘가 대답하네요. 네, 너무 잘하셔서 이제 이번에 어떨까 기대도 되는데요. 2차 투어에 행복했던 시간을 담아서 방문했던 지역 이름 중 하나로 이행시를 지어주면 됩니다. 제가 이름 쫙 불러드릴게요. 16곳이나 되니까. 모르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양평, 여주, 음성, 진천, 증평, 이거 어렵겠다, 증평. 보은, 옥천, 영동, 금산, 진안, 장수, 임실, 전주, 익산, 청양, 많다. 예산. 자, 잠깐 시간 드릴게요. 빨리빨리 생각하시고 고르시고.
하지만 후보님은 제일 먼저 제가 지명할 테니까 빨리 준비해 주세요. 아, 왜 나중에 있어요? 맨 나중에. 호흡을 괴롭히고 있어요. 네. 다시 그럼 한번 이름을 불러드리는 동안 양평, 여주, 음성, 진천, 증평, 보은, 옥천, 영동, 금산, 진안, 장수, 임실, 전주, 익산, 청양, 예산. 야, 모든 분들이 너무 열심히 생각하시는 게 표가 나서 전 너무 재밌네요. 자, 그럼 우리.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해야 하는 건가요? 네, 다 하는 거였어요. 네. 네. 그래도 지명 안 하는 걸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네네네. 자, 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예산. 자, 그러면. 골라주세요. 예! 예산을 사랑합니다. 산! 산 좋고 물 좋은 곳입니다. 너무 좀. 정은경 의원님, 우리 어떻게 할까요? 합격 드릴까요? 저 불합격 익산 드릴까요? 할게요. 익산. 네, 그러면. 이렇게 먼저 해도 돼요? 익산을 사랑합니다. 예? 너무 따라하는 거 아니야? 가능하다. 익산을 사랑합니다. 산 좋고 물 좋은 익산. 이거 벌점. 네. 임의로 지정해서 네. 제가 금산하겠습니다. 하시려고 하죠. 안 돼. 네, 그거 그러면은. 지정해주세요. 지정, 증평. 증평, 아까 제일 어려웠어. 증평을 사랑합니다. 평. 평생 사랑합니다. 하려고 했어요. 평생 사랑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준호 의원님 어디? 저는 다녀온 곳이 몇 군데 안 되니까 진안? 네, 진안. 네, 진. 네. 진짜 이번에는 안. 안동에서도 50%를 넘어봅시다. 와, 역시 준비하신 것 같아요. 준비하십니다. 자, 이제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의원님이 어디로 해볼까요? 저는 오늘 간 지역 중에서 한준호 위원장님의 고향인 전주. 네, 네. 전주. 전 국민이 원하는 지도자는 주. 주권자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분입니다. 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멋집니다. 제가 조금 민망해요. 전주를 사랑합니다는 건 쭉 사랑합니다, 이런 거. 네. 이렇게 좀 재밌게 좀 풀어봤는데요. 지금까지는 우리 후보님과 저희 시점으로 바라본 경청 투어에 대한 리뷰였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시민들, 국민들 시점에서 다시 한번 경청 투어를 뒤집어서 거울처럼 한번 비춰볼 텐데요. 안기령 대변인님이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네, 안기령 대변인. 전국 방방곡곡을 돌면서 우리 이제 국민분들께서 블랙박스처럼 후보님과 그리고 우리 경청 투어단의 여러 모습을 담아주셨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을 그야말로 지켜보셨는데 이 코너명을 제가 정한 건 아니고요. 저희 이제 준비해주신 분이 정하셨는데 안분리 시간이라고 안규령의 안분리. 경청 블랙박스 리뷰 좀 야. 억지로 잘 정했네요. 안분리 좋은데 뭐. 네, 안기령의 경청 블랙박스 리뷰 시간, 안분리 시간입니다. 시민들의 카메라 그리고 눈에 담긴 여러 모습 중에서 또 조금 더 특별하게 SNS에서 화제가 됐던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걸 좀 같이 보면서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사진 함께 보겠습니다. 네. 떡볶이 폭주 라는 제목이 붙었는데 네, 진천시장에서의 모습이고요. 이재명 후보님께서 그야말로 떡볶이를 거의 흡입하시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옆에서 김태선 수행실장께서 이제 저녁 드셔야 된다 이렇게 말리시기까지 하셨는데 좀 맛이 많이 좋으셨나 봐요. 아, 이게는 진짜 맛있었어요. 맞아요. 실제 저도 좀 먹어도 진짜 진짜 맛있어요. 진천. 이제 그 노점인데, 노점 맞죠? 아니요, 그 가게인데 있는, 튀어나와. 네, 코너에 있는. 그래서 이 집 꽤 유명하대요. 그래서 먹어봤더니 어. 진짜 맛있고. 마침 또 그때가 우리 저녁 시간이야. 배고플 네. 시간이기도 했고. 노을이 조금 지는 듯한 모습. 그리고 제가 이게 음식을 남기면 안 된다는 그 강 박사님 비슷한 어렸을 거죠. 때부터. 예. 계속 많이 있길래 열심히 먹었죠. 그 옆에서 이광희 의원님께서는 그거 제 접시인데요. 이렇게 또 SNS에 올리시기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사진도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 보은에서 있었던 행사죠. 청년 농업인들과의 간담회 모습입니다. 화분에 꽃을 열심히 심으시는 모습이 화제가 됐는데 그야말로 꽃을 든 남자다, 꽃을 든 제명이다 이런 이제 SNS에서 화제가 되기도 요즘 했거든요. 의상하고 잘 어울리시네요. 그러네요. 네. 네. 그 질문이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심으신 꽃을 지금 가장 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이라는 질문을 근데 그 자리에서 제가 이 10,000원 받고 팔았거든요. 네. 누가 사줬더라? 제가 10,000원 주고 이렇게 강매가 있다니까. 왜냐면 소법상 꼭 그냥 선물을 네. 받을 수 없었거든요. 제가 대신 팔아드렸어요. 네, 제가 가게 사갖고 주인께서? 요 꽃 이름이 목 마가렛이라는 아, 꽃이었어요. 목 마가렛이었고. 소고기인 줄 알았는데. 근데 여기 써 있는 분이 뭐든 열심히 함, 근데 잘함이라고 써주셨어요. 네. 후보님 하는 걸 보고 누군가 이렇게 써놨네요. 제가 뭐든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정말 너무 잘하시고. 제가 그래서 요거를 집에 가서 정말 잘 키워보겠다라고 다짐했어요. 제가 사실 식물 잘 키우거든요. 나중에 사진 올리세요. 꽃 나중에 이쁘더라고요. 네,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식물 잘 요즘은 키우는 식물 게. 키우기 취미로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식집사라고 하는데. 식집상. 네. 아, 저는 이 선인장 키우는 게 한때 유행이더니 네. 네. 이제 이렇게 넓어졌는 모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사진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네. 식사 사진. 후보님께서 아니, 아이들 이 강아지 진짜 웃겼어요. 왜요? 자꾸 나한테 뽀뽀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아, 그러다 그 피하기도 좀 그렇고. 그리고 사진 포즈도 엄청 잘 네. 하는데요. 네, 그 후보님께서 아이들을 지나치시지 못하기도 네. 하지만 또 강아지, 네, 고양이 요새- 지나치시지 야, 못하고. 요새 강아지 좋아해요. 네. 댕댕픽. 댕댕이가 댕댕이. 픽한 사람. 아. 오른쪽 고양이 같은데요? 네, 이거는 지난 저희 1차 경청 투어를 마무리하고 유튜브 라이브를 하던 그 마을회관 들어가기 전에 네. 길냥이에요. 빌량인데, 네. 저 친구가 나한테 네. 그러게요. 다가와. 사람한테. 도망도 안 가고. 간택당하신 거예요. 고양이. 그러니까 네. 길냥이가 이렇게 머리 내주고 배 내주고 맞아요. 하는 뭐 경우가 이렇게 너무 막- 네, 네. 선택당하신 거예요. 제가 원래 그 고양이 좀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요? 어릴 때 그 만화나 이런데 고양이가 원래 옛날 얘기에 영매 맞아요. 역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귀신 좀 그런 얘기를 그런 어렸을 얘기 때 많이 많이 하죠. 봐가지고 저는 네. 고양이 그러면 눈도 그렇고 음. 그냥 손을 확 칼킥 같은 느낌 있잖아요. 되게 무서워했어 사실. 강아지는 되게 좋아했는데 제가 이 고양이한테 미안한 감정이 있어요. 제가 지금도 계속 그걸 못 잊어버리겠는데 제 아내하고 양평에 저 하천 뭐 이렇게 순찰 삼아 네. 갔다가 어디 식당에 밥을 먹는데 그 뒤에 의자에 앉았더니 웬 고양이가 와가지고 자꾸 나한테 이렇게 몸을 막 문대는 거예요. 고양이가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러더라고. 네. 난 무서운데 사실은. 내 아내가 있는데 뭐 무섭다 이럴 수는 없고 점잖은 생각이 있었는데 그 다리에다 자꾸 몸을 문대. 네네. 그 친근감 표시. 칭업해주네. 근데 자세히 봤더니 눈을 다쳤어. 도와달라는 도와달라는 뜻이었나 얘기가. 보네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그 생각을 못하고 그냥 내두고 왔는데 그게 계속 마음에 들어. 근데 그래서 내가 이 고양이도 보니까 또 앉아있는데 이상하다. 그래서 가봤더니 안 도망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만져줬더니 좋다고 또 와 운대 그래서 그래서 저기 누구 시켜가지고 간식 가지고 왔습니다. 잘하셨네요. 저는 사실 반대예요. 저는 개를 무서워하고 아, 고양이를 진짜요? 키웁니다. 고양이 집사인데 저는 오히려 그 개나 강아지가 무서워요. 네, 어려서 물린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럴 수 있죠. 네. 위원장님은 어떠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개를 키워서 개가 좀 더 강아지가 좀 더 익숙하고요. 고양이는 약간 후보님하고 좀 비슷해서 약간 좀 차가운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굉장히 사람을 좋아하고. 제가 요새 고양이로 자꾸 관심이 넘어가고 있어요. 너무 똑똑해. 고양이들은 자기들 필요할 때만 옵니다. 그럼 아주 네. 이쪽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늘 강아지들처럼 신경 쓰고 이러는 게 좀 덜해요. 알아서 뭐 이제 독립적으로. 화장실도 다니고. 지가 네. 이 강아지들 제가 우리 집에도 밥이라고 강아지가 있는데 키우시는군요. 제가 키우는 건 아니에요. 가끔 놀러 와요. 네. 누가 키우는데 이제 우리 집에 놀러 와서 우리가 데리고 있기도 하는데 아이고 그거 저기 치료비가 만만치 않다. 맞습니다. 아이 키우는 것과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충분히 맞아요. 그것도 문제긴 해요. 그래서 내가 어이구 내가 지금 차마 말을 못하겠는데 네. 그거 배 타려고 이러니까 골치 아프더라고요 그거. 네. 그 음식 가리고 이러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 유기견이 늘 부분도 있어요. 너무 네. 동물들의 병원비가 비싸다 보니까 그래서 포기하시는 분들 가끔 생겨서 사실 중요한 문제긴 제가 해요. 경기도에 유기묘 보고소를 만들었습니다. 유기묘. 묘. 고속도로 지나가다 보면 네. 고양이처럼 생긴 건물 하나 있어요. 알아요. 보셨어요? 네, 네, 그 네. 제가 지금 유기묘. 유기묘.
그랬구나. 몇 가지. 근데 이야기 나온 김에 사실은 이제 그 같이 살다 보면 이 친구들이 한 12년, 13년 이렇게 살다가 무지개 다리 건너잖아요. 무지개 다리. 근데 그 이후에 저희는 이제 화장도 하고 어딘가 이렇게 하죠. 외상도 모시고 하고. 싶지만 이게 현재 법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의료용 폐기물 처리하듯이 맡겨서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가족으로 살다가 갑자기 떠나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뭔가 가족으로 다시 계속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뭔가 제도 개선망을 만드셔야 네. 되겠네요. 만약에 제가 이거를 그 동물 장례식장, 네. 그다음에 동물 소각, 네. 네, 됐어요. 네. 네. 그다음에 동물 약골. 납골, 네, 네, 납골. 이게 현행법으로 허용이 안 돼요. 네, 맞습니다. 허용이 안 돼서 그 법제화 확인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야 네, 그 동물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하나만 보태자면 최근에 산불이 굉장히 크게 있었고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때 대피소에는 반려동물들이 함께 할 수가 없어서 그 피해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거기에 대한 이제 대피소에는 우리나라 법상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한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할게요? 강아지 등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네. 떨어져서? 네. 그래서 대피소로 들어가시지 않고 이제 나는 우리 반려견 가족과도 때문에. 같은 이제 강아지를 그래요? 이제 혼자 둘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나와 계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물 의료보험도 사실 도입을 해야 되고 네. 근데 그러려면 정부 재정들이 좀 들어가는데 맞습니다. 결국 이 부담금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가 또 문제예요. 근데 인구의 지금 거의 3분의 1? 한 1,000만, 1,500만 3분의 1, 가구. 25% 넘어더라고요. 한 네. 3분의 1, 30% 가까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데 그 사람들 참 그 비용 문제. 네. 그것도 사실 반려동물을 위한 공공시설도 많이 늘어나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부담이잖아, 재정부가. 그렇죠. 예. 네. 이거 어떻게 해결할지 앞으로 과제일 겁니다. 네, 앞서서는 조금 재미있는 사진들 그리고 뒷이야기 풀어낼 수 있는 사진들을 봤다면 다음에 보실 사진들은 저희 경청 투어의 본질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님께서 엄청난 인파 속에서도 시민분들께서 그 사이에서도 좀 억울함을 호소하시면 어려움을 호소하시면 웃음기를 거두시고 경청하시고 또 메모하시고 옆에 알아보라고 지시하시고 이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면서 화제가 됐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순간을 위해서 경청 투어를 시작하셨던 게 아닐까요? 뭐 그러긴 하죠. 당연히 이제 인사도 드리고 또 전에는 우리의 주장을 하러 다녔는데 우리 최고위 회의 때도 얘기했잖아요. 전에는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뭐 할 겁니다. 뭐 해드릴게요. 뭐 어떻게 할게요. 우리가 이제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입을 시키는 방식의 네, 선거운동이었다면 이제는 그러지 말자. 소용이 없다 그거는. 뭘 원하는지를 듣자. 그래서 우리가 선대위 전체를 경청 선거운동으로 좀 컨셉을 방향을 바꾼 거예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방식에서 우리가 듣는 방식으로. 그래서 투어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실제로 뭐 우리가 국민들한테 저 찍어주세요. 뭐 한다고 찍어주고 싶겠어요? 미운데 예를 들면. 근데 뭐가 필요하세요? 그 우리는 사실 필요한 것들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런 데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막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면 그 중에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아요. 과제도 많이 발견이 되고. 네. 저는 사실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얼마나 중요한 문제겠어요. 제가 공무원들한테도 자주 하는 얘기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사소한 민원 네. 그냥 하고 종이 막 귀찮은 몇 명이 또는 몇십 명, 몇백 명이 관계되는 작은 일 수십, 수백만이 관계된 일도 많으니까 근데 본인들은 그게 수십만이 관계된 일이든 나하고 몇 사람이 관계된 일이든 나한테는 제일 중요한 일이잖아요.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외면당하면 억울하고 한스럽고 제가 목표 중에 하나는 성남시에도 내가 모든 민원을 조사를 해가지고 민원 많이 발견하는 사람한테 제가 승진시켜주고 있는데 발견하는 사람. 발견 많이 하는 사람 네. 해결을 딴 사람이 하는 거죠. 상급기관이 하는 거니까 최대한 많이 발견해서 성남시 민원을 거의 없앴어요. 네. 선제적으로. 제가 사실 성남시에서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뭘 많이 들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드린 거 별로 없어요. 민원. 동네 불만이 다 사라졌어요. 일단 미리 다
발굴해 오니까요. 네. 동장에 다니면서 혹시 뭐 불편한 거 없으세요? 혹시 필요한 거 없으세요? 이러고 다닌단 말이에요. 써서 많이 보고 하면 승진시켜주니까. 그래서 제가 정부 단위에도 국민통합위원회든 뭘 하든지 해가지고 갈등 조정도 좀 하죠. 네네네. 이 방치하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오늘도 보니까 무슨 댐을 하나 만드는데 네. 이쪽에서는 반대하고 네. 이쪽에서는 찬성하고 싸워요. 왜 조정해줘야 되거든. 자기들끼리 하면 싸움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정부에서 나서서 전국에 이런 게 엄청 많을 텐데 이걸 조정을 좀 해주고 싶고 네. 좀 얘기들 좀 많이 들어야죠. 그게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네. 뭘 엄청나게 많이 해주는 게 뭐, 그건 다음 얘기고. 그 기능을 진짜 정부에 좀 집어넣으면은 정치인들도 정치인들이지만 민원 부분에서 많이 들어주면은 뭔가 해소되는 느낌은 들거든요. 국민들이. 그럼 설명이라도 잘해주면 돼요. 그러니까요. 절반은 설명을 못 들어서 오해를 해가지고 계속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면 그 중에 절반은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해주고 경청하면 그 한이 풀려요. 더 그런 낭비를 안 해요. 제가 성남에서도 보면 전임시장은 시청 앞에서 데모하려고 뽑히했거든요. 너무 많아가지고. 네네. 근데 제가 2층에다가 이제 시장실 만들어서 얼마나 좋아요. 다 쳐들어오죠. 네. 그래서 절대로 2층에 하면 안 된다고 경찰서장이 저한테 빌었어요. 자기 직위해제 당한다고. 시장실이 점거당하면 경찰서장 직위해제하고 규칙이래요. 자기 먹어지 날라고 하니까 제발 그러더니. 근데 절대 점거 안 당할 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못 믿겠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지 알아요? 내가 허용을 하면 점거가 아니지 않냐. 네. 그랬다. 그 아이들 시장실 열어놨잖아요. 점거하세요. 네. 점거를 한번 하긴 했어요. 우리 밤 10시에 그냥 놔두고 우리가 퇴근했어, 그냥. 그랬더니 그 양반 퇴근했더라고요. 어쨌든 다 들어주고, 나중에는 결국은 다 고맙다고 우시더라고요. 이유는 이때까지 속아가지고. 네네. 이때까지 속아서 되는 줄 알고, 조금만 밀면 되는 줄 알고 몇 년을 휴가 내가면서 쫓아다녔던 게 너무 억울하다고. 아니, 안 되면 안 된다고 설명을 해주지. 왜 지금까지 될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몇 년 동안 이렇게 만들었냐고 되게 다 우울 달았어요. 네. 물론 그 중에 해결해 준 것도 조금은 있죠.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겠어요. 국민들이. 그래서 얘기는 많이 듣는 게 중요하고요. 자세히 들어주면 그걸로도 더 이상 많은 부분이 풀어져요. 맞습니다. 해결을 바로 해주지 않더라도 일단 누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걸로 결국 귀결이 되지 않나 싶은데 위원장님께서도 보건의료 최전선에 계시면서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회의를 해서 파악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요. 직접 현장에 가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그 실무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가 이제 피상적으로 알았던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양상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저도 현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현장 방문하는 경청 투어도 되게 좋은 거고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좀 담아서 좋은 정책으로 그 대신 좋은 정책으로 반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얘기를 들으러 다니는 이유는 네. 이분들을 위해서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일을 잘하면 칭찬을 받고 네. 칭찬을 받으면 저도 행복하고 네. 그 일 자체가 사실 재미잖아요. 네. 행복하고 재밌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작은 노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행복할 수 있으면 그게 내가 행복하니까. 그것도 아주 보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많이 배웁니다. 이재명 후보님 번역기를 제가 한다는 생각할 때가 뭐냐면 가끔 후보님이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요? 라고 물으실 때가 있어요. 처음 듣는 분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로 어떻게 해주고 싶어서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요? 라고 묻는 질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문화예술이하고 만날 때도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체적 답이 좀 나왔잖아요. 그럴수록 더 신나하시는 더 많은 일을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많은 이야기들을 추척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내가 이렇게 하겠다 얘기 잘 알아요. 네, 확신. 네. 뭘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의견을 좀.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저희 경청 투어의 본질과도 같은 사진까지 화제가 됐던 장면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안 불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안 불리란 말씀을 하기가 좀 너무 민망해서.
네, 더 좋은 사진팔 보내줄게요. 네. 네. 근데 저희 잠깐 아까 우리 그 영화인들 그리고 작가님들하고 간담회 할 때 좀 재밌는 농담을 김은숙 작가님이 좀 던졌잖아요. 내가 몸과 영혼을 누군가랑 바꾼다면 바꾼다면. 시크릿 가든 얘기 아시죠? 다 거기서 남녀가 몸이 바뀌잖아요. 몸을 바뀌는 거죠, 정확하게. 그렇죠. 맞습니다. 주체가 영혼인데. 네, 그러니까 몸이 바뀐다. 아까도 그 얘기 하셨어요. 영혼은 안 바꾸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몸이 바뀐다면 누구랑 바꾸고 싶은지 이런 얘기 했는데 한번 저희 위원장님은 만약에 한번 몸을 바꾼다. 그럼 누구랑 한번 바꾸고 싶은지도 궁금해요. 네. 어렵죠. 아까 김은수 작가님이 네, 이 질문을 어려울 딱 때요. 던지시더라고요. 네. 저는 현재의 저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서 안 바꾸고 싶어요. 네, 바꾼다면 젊었을 적의 저의 모습, 그래서 또 다른 삶을 살아보는 거, 뭐 이런 게 좋지 않을까요? 아, 다른 한준호 여사님 어떠세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네. 없어서 그래서 저도 저한테 현생의 이 몸을 너무 사랑하셔. 그런 건 아닌데 얼굴이 빨개지시는데 몸 바꾸고 싶지 않아. 얼굴 왜 이렇게 빨개지세요? 아니 같은 말을 했는데 왜 다른 만족하면서 부모님께서 만족하면서 그렇다 있어. 이런 대답 너무 부러워요. 나는 한준호 한번 되고 싶어. 좀 눈도 좀 크고 말이야. 아, 어제 저 눈 커요 하셨잖아요. 원래 커. 네,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도 좀 나눠봤는데 기자분들이 그 얘기를 또 다 전화를 다시 해서 무슨 의미냐고 많이 여쭤보시는 거 보면 좀 재밌는 질문이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안기론 의원님은 바꾼다면 누구랑 바꾸고 싶으세요? 저도 생각이 안 나요. 김재섭하고 바꾸고 싶어.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안 바꾸고 싶어. 네,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네. 저는 갑자기 그 후보님과 어떤 교감을 나눴던 고양이가 한번 돼보고 싶어요. 무슨 생각했는지 좀 궁금해요. 그 친구 왜 갑자기 거기 나타나서. 그러게요. 길냥이. 네네네. 한번 돼보고 왜 싶다는 픽을 했는지. 왜 픽을 했는지 궁금하다라는. 아, 근데 목욕시켜주고 싶던데. 이거 네네네. 때가 막 해가지고 털이 때가 많은 하얀. 근데 그거 아시나요? 고양이를 목욕시키는 건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래야 된다. 집사입니다. 왜 쉽지 않아요. 그런가요? 고양이들은 물을 너무 원래 싫어해서 목욕을 안 하는데. 고양이 반항을 네. 해서. 한바탕 난리를 쳐요. 근데 가끔 영상에 보면은 그래도 가만히 있는 애들 있대. 어려서부터 잘 길들이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되게 다 물을 엄청 싫어한다고. 네. 네. 네, 이렇게 조금 왜 재밌는 이렇게 얘기로 됐어요? 시간을 보내봤습니다. 이렇게 2차 투어의 다양한 장면들을 봤더니, 기다림이 더 커지죠. 자, 궁금하시죠? 그리고 우리 3차 투어를 할지 말지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3차 투어 어떻습니까? 우리 한준호 위원장님, 저희 가나요? 아니면은 3차 투어는 없나요? 글쎄요, 제가 결정을 하는 건 아닌데, 예전 이제 3년 전 대선 때 보면은 저희가 그 본선 기간에도 굉장히 많은 곳들을 다녔어요. 그때 메타버스라는 걸 가지고 다니고, 또 메타버스를 어느 지역에 가면은 약간 불멍쇼 같은 것도 했고, 왜냐면 그때는 11월부터 3월까지 선거 기간이라 겨울이었어. 꽤 추운 기간이라서 그런 것도 잘 됐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나눴던 대화들 이런 것들이 저는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천하시는 곳이 있다면? 네. 못 가보신 곳들, 음.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대선 주자가 못 가봤던 소외된 곳들, 그런 곳의 이야기를 좀 더 경청을 해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큰 도심들도 있지만. 정우경 위원장님 어디를 좀 추천해주고 싶어요? 3차를 간다. 경청 투어. 간다. 네. 이게 동쪽으로 했고 서쪽으로 네. 했으면 남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오! 아니면 대각선으로 가시는지요? 역시 이과 출신의 그런 논리적인 사고력인데 약간의 좀 힌트를 여기 써놨어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힌트가 뭐라고 쓰여 있냐면 신라의 달밤이라고 힌트가 쓰여 있네요. 신라의 달밤. 부모님 알면서 모르는 척 하시려니까 자꾸 웃음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힌트입니다. 신라의 달밤이라는 이 노래가 저희 힌트고 그래서 이제 3차도 저희 귀를 크게 열고 지금까지 안 가본 곳, 잘 못 가본 곳 같지만
같은 계획이고요. 그리고 여기 조금 더 깜짝 이벤트가 좀 더 있죠. 그냥 신라의 달밤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약간의 노선을 좀 또 보시면 아 이런 의도가 있구나라고 생각이 좀 드실 수 있어요. 달밤의 체조 뭐 이런 달밤의 체조도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강력한 좀 스포를 남겨드려서 이제 기자분들도 전화 많이 오셨는데 전화 많이 왔는데 일반 우리 지지자분들도 다음 일정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을 다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체조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댓글로 지난주 강유정 대변인님 강유정 TV 구독자 10만 넘으면 춤 아, 예약하셨는데 넘었어요? 어떻게 됐냐고 그날 20분 후에 넘었어요. 아, 진짜요? 어떻게 제가 됐냐고 그 물어보시네요. 10만을 안 넘기려고 막 시간을 엄청 땡겨가지고. 땡겨가지고 제가 시간을 최대한 끌었는데 라이브 딱 끝나자마자 네. 딱 넘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아, 축하드립니다. 네. 율동을 언제 네. 주시는 거예요? 난 율동을 추는 거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제가 어렵다. 안무부터 짜고 있어요. 지금. 어. 사실 진짜. 그래서 우리 후보님의 그 좋은 일 일정을 좀 맞춰 또 보고 싶고 여튼 10만을 넘게 해주신 너무 큰 공덕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안무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곧 개봉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때 또 목표를 정하고 해야죠. 목표를 춤은 근데 막춤이 좋은데 안무까지 하시면 제가 안무를 짜고 연습을 해도 막춤일 테니까 걱정 마세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2차 경청 투어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이 라이브도 1차 때보다 조금 더 매끄러운 것 같아요. 아, 1차 때도 재미있고 즐거웠지만 지금 또 분위기가 조금 우리 더 댓글도 안 읽어줘, 근데. 우리- 우리 이거 그렇죠, 제일 네. 기본이 댓글 읽어주는 네, 거. 댓글. 네, 후보님이- 댓글에 그 강유정 네. TV 그 이야기가 많았고요. 네, 후보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요. 네. 아니면 질문들 주시면 제가 뭐 읽어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한준호 위원장께서 한번 댓글 읽어주시면. 한준호 TV도 10만 걸고 춤 걸자 뭐 이런 10만 아직 안 댓글도 됐어요? 있습니다. 아, 저는 아직 6만 대입니다. 저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못해가지고 불빵 만들고 뭐 이런 거 하느라고 제 거는 신경을 아예 못 썼습니다. 그걸 빨리 해야죠. 아, 네. 그 불팍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델리민주에서 방송되고 있잖아요. 네. 그 델리민주에서 밤 10시인가요? 그 강선우 의원님께서 재밌는 밤, 그 심야 라디오 콘셉트로 방송을 목소리가 잘 네, 맞으시겠네요. 어제 재밌는 밤부터 밤.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후보님께 또 출연 요청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재밌는 밤. 우리 전화 출연 내주고 가면. 오후 5시에는 불팍이 있고 네. 밤 10시에는 이제 강선우의 재밌는 밤 그 이제 근데 많이 강선우 의원 재밌어요. 그래서 밤에 한 게 아니고 후보님, 그 잼은요, 잼. 입니다 잼. 이재명의 둘 다죠, 둘 다. 잼입니다. 아. 네. 민주당 의원님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팡세 문화 좀 7245님. 못하세요. 민주당 의원님들, 야당 의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의원님들 최고예요. 그리고 김민규님이 정은경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라고 했고 답을 맞추신 분들 로사리아님 경주, 천상 아리아님 경주 갈까요? 신라의 답범이 경주인가 봅니다. 네. 그리고 경호 더 신경 써달라고 하신 루시퍼 헌터님 계시고요. 많은 분들 문자 메시지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표님 경호 잘 부탁드려요. 팡세 7245님. 역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고, 초랭이님, 방역 대통령 정은경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네,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껌이 엄마가 경북 외관도 와주세요. 외관, 외관은 진짜 네, 이런 오갔네. 말씀을 또 해주시기도 하고, 너무 외관이 좋다라고 박피터님이 또 말씀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름만 들어봐서. 외관.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으로 일정을 짜다 보면 네. 간담회로 마무리될 수 있지만 꼭 후보님이 그러면 아니다. 더 많은 분들을 조금 더 만나고 가야 한다라고 사실 저희 좀 고백을 해도 될까요? 그러면 시장 일정이 하나 더 추가가 딱 돼서 늦게라도 시장에 가서 정말 사시는 분들, 생활을 하시는 분들과 만나기 원하셨던 그래서 정말 저는 이제 보자 하는 대변인 입장에서 일정이 계속 늘면 헉헉거리면서 따라가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계속 보고 싶어 하면 좀 여쭙고 싶어요. 그렇게 좀 일정을 더 넣어서라도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시잖아요. 아니, 제가 강원도 북부에서 접경구에 그 첫날, 둘째 날이죠. 둘째 날 갈 때 양구가 빠져 있길래 근데 뭐 얼마 시간이 걸리냐 근데 약간 여유가 있다 그래서 그 양구를 들렀다 갔죠. 양구 일정이 갑자기 추가됐고
이번에 보온도 무슨 청년 농민들 만났는데 그 보온이긴 한데 행정구역이 보온 읍내가 아니라서 보온 분들을 못 본 거예요. 근데 보온 귀탱이를 지나간 거지. 보온 분들 입장에서 거쳐가시는 보면 거군요. 분명히 보온을 갔다고 하는데 본 사람이 없어요. 네.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우리를 이렇게 좀 잘 배려를 안 해주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갑자기 거기도 보온 읍내를 갔죠. 네. 갔는데 우리 공지를 안 하고 가니까 저 사람 뭐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잠깐만 둘러보고 차를 타고 왔는데 그분들이 이미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몇 사람이 우리 보고 저거 봐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그냥 가네? 그렇죠. 이 사람들이 뭐알 리가 없잖아요. 네. 그럼 오면 내려서 말이야 보고 가야지 왜 차 타고 지나가? 이런 사람이 서너 명 있었어요. 이미 그 사람들이 보온 온다는 얘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는데 자기들은 안 보고 네. 보니까 차 타고 지나가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일단 네. 엄청 섭섭했던 거예요. 아까 전주에서도 일정을 그 뒤에 간담회 뒤에 잠깐 잡으셨잖아요. 그때 모였던 한 300~400명이 다 전부 다 자기들끼리 연락해서 갑작스럽게 모이셨어요. 그건 한두 시간 전에 내가 그 일정을 알리고 위치를 네. 바꾸라고 해서 이제 그분들이 알게 되는데 거기도 그래 조용히 왔다 지나가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섭섭하죠. 네. 그러니까 하나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그래서 델리민주팀이 다음 그렇지. 장소를 가다가 돌아오느라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 보온도 가다가 되돌아왔지. 맞다면 카메라를 끄덕거려주세요. 고생했어요. 자, 오늘도 우리 함께 해주고 계신 우리 김용만 수행실장님. 자, 깜짝 출연하죠. 깜짝 출연 네. 해주셔야죠, 오늘도. 아이고. 그리고 김태선 수행실장님은 더 먼 곳에 뒤에 계시는데, 안 됩니다. 우리 늘 함께 하고 있는 크루로서 그 들어오세요. 인사를 한마디 들어야 합니다. 네. 제가 자를 뒤에 가셔서 턴테이블 혹시 아닙니다. 아닙니다. 거기서 뭔가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네. DJ 같은 테이블 돌려주세요. 네, 동해번쩍 어떠셨는지. 네, 동해번쩍 어떠셨는지 일단 김태선 실장님부터 진짜 앉아서 하시네요. 네. 네. 어떠셨어요? 이번에 이 동해번쩍 일정 어떠셨어요? 제가 이제 후보님 바로 옆에서 차를 타고 다니는데 후보님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들려주세요. 후보님이 차 안에서 자료 보시느라고 너무 정신이 없어요. 전화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거의 저는 차 안에서 좀 잠이 와서 좀 자고 싶은데 후보님은 자료며 전화 때문에 차 안에서 일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졸기도 좀 민망할 정도로 가끔 그래가지고 좀 전에 제가 잠이 와서 졸다가 후보님 전화 때문에 제가 깼는데 여튼 그렇게 열심히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어디 빠졌나 체크하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의 주민들 더 만나려고 정말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잘 지켜봐 주시고요. 네, 이재명 후보님 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김용만 수행실장님. 네. 네, 저는 1차 투어가 끝날 때 한번 우리 당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후보님과 이제 현장에서 만났을 때 아무래도 안전이 지금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차분하게 우리 경호팀과 경찰 공무원분들이 안내를 따라달라 했는데 2차 때 현장에 나오신 분들께서 그거를 들으셨던 건지 모르겠지만 더 많은 인원들이 모여주셨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 경호팀과 경찰 공무원분들의 말씀을 되게 잘 따라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질서 있게 이렇게 후보님을 맞이해 주신 그 모습이 진짜 우리 당원분들 멋있다. 이렇게 또 요청을 드리니까 또 따라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일정들이 남아있는데 그때도 지금처럼 멋지게 우리 후보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10분 보여주실 때 질서 있는 모습을 유지해 주시고 내가 바라는 후보님과의 교류보다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그런 교류 말인즉슨 질서 있게
후보님의 안전과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교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사실 정말 너무 애쓰고요. 제 후보님한테 좀 정말 궁금했던 거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 하루에 몇 시간 주무시는 거예요? 뭐 밤에는 대여섯 5시간 차 타고 다니면서 또 필요하겠죠. 졸고 가끔 자고. 졸고 정도. 왜냐면 새벽에 제가 꼭 커버 받을 게 있어서 이렇게 보내드리면 꼭 새벽에 답이 오는 걸로 보면은 거의 잠을 정말 잠 별로 많이 잡니다. 많이 알겠습니다. 우리는 푹 잡니다. 푹 자는군요. 제 아내가 그러죠. 나 네. 잔다 그러고 5초 안에 어, 코 본다고. 그건 아까- 건강하신 건데요. 네. 수복을 타고 나셨거든요. 저는 되면은 정말 잘 자요. 네, 그게 아마 비결이신가 봅니다. 네, 이렇게 깊이 좀 자요. 근데 강행군 사실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하셔요. 그래서 지금 꼬무지님 주위 사람들이 주는 거 먹지 좀 말아주세요. 걱정을 생각보다 많이 하시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12월 3일을 민주수호의 날로 국경일로 지정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부탁도 있고요. 12월 3일 해야죠. 네, 네. 우리 이렇게 해서 지금 600분이 같이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어느덧 뒤에 다리 괜찮으세요? 네. 수행하려면 저 정도 돼야 네, 됩니다. 고난을 제가 하나 더 드린 것 같네요. 네. 어느덧 이렇게 2차 경청 투어 마무리 라이브도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제 이 라이브 끝나면 2차 경청 투어도 공식적으로 마무리됩니다. 오늘 특별 게스트 두 분님 말씀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정은경 위원장님 먼저 라이브 함께 하신 소감이랑 오늘 소감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처음 한 게 너무 많네요. 현장 투어도 처음 했고 또 유튜브 라이브도 처음 해봤는데요. 오늘 함께해서 굉장히 즐거웠고 저도 또 현장 투어하면서 많은 것을 배워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제가 뭘 하든지 좋은 그런 영향력을 줄 것 같아요. 국민들 말씀 일일이 다 듣고 공감하고 또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진지한 자세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 담고 가겠습니다. 네. 네, 한준호 위원장님도. 네. 저는 오늘 정은경 청장님, 제가 이제 초선 때 그 국난극복, 네, 맞아요. 네, 그때 네. 대변인을 해서 늘 노란 점퍼 입고 계신 모습만 뵙다가 이렇게 당에서 또 뵙게 됐는데 너무 함께해서 기쁘고, 제가 지난 20대 대선에는 주위에 계신 두 분의 역할인 수행실장을 했었는데, 그렇죠. 네. 그때 저희가 이제 그때 실패한 수행실장. 실패라고 하시면 안 돼요. 실패한 그 선거의 네. 수행실장. 네, 그래서 실장 그때 실패한 건 아니고. 예, 그때 저는 그 3월 8일에 3월 9일 넘어갈 때 너무나 힘들었었어요. 네, 그때의 감정이 아직도 계속 남아있는데 우리 두 분의 수행실장님께서는 6월 3일에서 4일 넘어갈 때 행복하기를. 저희는 성공한 네. 수행실장. 그렇게 앞에 붙지 마세요. 더 실패 성공에 붙지 말고 네, 그때는 꼭 전 국민들에게 새로운 대한민국이 열렸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실적을 좀 남기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안기령 대변님도 1차, 2차 함께 하고 계신데 3차도 함께 해주실 거죠? 네, 물론요. 당연히 네. 함께 가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소감보다 홍보를 조금 정리해서 아. 드리자면, 얼마 전에 골드 버튼 받으셨는데, 네. 그래도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잖아요. 이재명 TV 계속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델리민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델리민주에서 오후 5시에는 불파 라이브가 있고요. 그리고 밤 10시에는, 민주포유, 9시. 밤 9시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밤 9시에는 민주포유 FM 6.3 재밌는 밤 강선우입니다. 어제 시범 방송한 것 같고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방송하니까 많이 또 듣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은경 위원장님 함께하고 계신데, 이거는 얘기해도 되나? 선거 이거 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을까요? 정은경 네. 그 정은경 위원장께서 녹음을 또 네, 하셨더라고요. 네. 정강정책 방송 연설 오늘 이제 지나갔네요. KBS 1TV에서 하셨는데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그리고 내일 밤 10시 48분에는 KBS 1라디오에서 정은경 위원장님 목소리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유정 TV, 한준호 TV 뒤에 이제 투명 의자에 앉아 계신 김태선
실장님의 김태선 TV, 김용만 실장님의 김용만 TV까지 여러분 모두 함께 해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분이 지금 스쿼트를 하면서 합니다. 네, 하체를 단련하시면서. 이제 이재명 후보님, 대망의 3차 투어가 시간적으로는 이제 좀 그럴듯하죠. 3차 투어로 아마 끝일까? 또 이제 궁금증을 남겨드리겠습니다. 2차 투어 집계는 해봐야겠지만 1차 투어에서만 600km라는 그런 거리를 이동하셨어요. 언론에서도 강행군이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에서도 강행군의 체력 관리하셔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3차 투어 어떤 마음으로 임하실 건지 마지막 좀 소감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뭐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는 일인데 뭐 이런 육체적인 어려움이야 어려움도 아니죠.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에 비하면 뭐 즐거운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이 환영해 주시니까 저는 힘나는 편이죠. 근데 안타까운 거는 정말 손도 많이 잡아보고 이렇게 못 맞추고 오선도선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계속 테러 경보가 계속 되고 있어서 이제는 좀 노출된 단위에서 좀 연설하는 것도 좀 자제해라 이런 요구가 참 많아졌어요. 그래서 오늘 한 군데는 노출 연설도 거의 못하다시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참 아쉽죠. 우리가 언제 세상에 방탄복 입고 이게 저격도 날까봐 뭐 그런 경호 조심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됐나 참 안타깝습니다. 뭐 저 자신이 어떤 일을 겪는데 별로 문제겠습니까만 이게 전부 다 대한민국 정치나 국가 운명에 크게 영향을 미치니까 참 걱정이죠. 정말 황당하잖아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참 황당한데 어제 이런 세상을 바꿔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우리 동네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대통령 후보가 와본 일이 없어 꽤 많습니다. 네. 제가 가급적 그런 곳을 최대한 많이 찾아 인사드리려고 해요. 역시 다 가지는 또 못할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너무 많이 가지 못했어요. 이번에는 저번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이 다르지 하루에. 네. 저희 그때 최장 거리가 하루 900km였습니다. 하루로. 네. 그러면 너무 많이 다른 거 아니에요? 여하튼 우리 시청해 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계속 얘기하지만 좋아요, 구독 눌러서 시청층을 좀 두텁게 해야 돼요. 그래야 정보가 소통이 되고 그래야 소위 보수 언론들 그 악의적인 가짜 뉴스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좋은 세상 같이 만들어보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이재명 후보와 함께하는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는 멈추지 않고 계속 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3차 경청 투어 마무리라고 해서 또 뵐 텐데요. 자, 그럼 우리 여러분 다시 보잼. 다시 보잼. 다시 보잼. 네, 3차 경청 투어 마무리해서 또 뵐게요. 네, 다시 보잼.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